제가 백종원에게 처음으로 관심을 갖게 된 건 KBS 대화의 희열에 나와서 대놓고 사기치는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대패 삼겹살을 자기가 처음으로 개발했다는 겁니다. 특허청 사이트에서 조회를 해보면 백종원이 1996년 8월에 대패 삼겹살 상표를 최초로 등록했어요. 근데 방송에서는 자기가 상표를 먼저 등록했다가 아니라 대패 삼겹살을 개발했다고 사기를 쳤습니다. 더본코리아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백종원이 대패 삼겹살을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백종원의 원조 쌈밥집의 간판과도 같은 대패 삼겹살은 1993년 가게 오픈 당시 육절기 구입에 돈을 아끼려다 실수로 햄을 써는 저렴한 육절기를 구입하면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대패 삼겹살은 1993년 백종원 대표가 개발했습니다 라고 우깁니다. 이거 거짓말인 거 이제 온 국민이 다 압니다. 백종원은 KBS 대화의 희열에서 대패 삼겹살이란 이름이 탄생한 에피소드도 밝혔어요. 손님 테이블에 대패 삼겹살을 냈더니 이게 뭐야? 대패밥처럼 말려서 라고 손님이 화를 냈는데 대패? 괜찮은데? 그래서 나온 이름이란 겁니다. 근데요, 그 음식은 부산에서 이미 대패 삼겹살로 널리 퍼진 메뉴였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대패 삼겹살을 먹은 건 1992년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가기 전 그 사이였던 시점이에요. 그때 고향이 부산에 내려갔었는데요. 집 근처 광안리였는지 경성대 앞이었는지 장소까지는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근데 확실히 광안리 혹은 경성대 앞에서 부산 친구들과 같이 오늘날과 똑같은 형태의 대패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어요. 1992년 부산에서는 이미 여러 업소에서 대패 삼겹살을 팔고 있었고 메뉴 이름도 대패 삼겹살이었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조금 더 얇았던 기억이 나요. 가격은 아주 쌌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에게 딱 맞는 메뉴였어요. 가격 싸죠? 얇으니까 금방 익죠? 모양 재밌죠? 장사가 아주 잘 됐어요. 아니 무슨 일제강점기 시대 기억을 되살리는 것도 아니고 199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여기저기서 팔리던 대패 삼겹살을 자기가 개발했다고 사기를 칠까? 참 웃기는 사람이네. 그러고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작년 7월에 MBC에서 다시 백종원을 보게 됐어요. 손석희 선배가 오랜만에 방송에 복귀한 데서 봤죠. MBC 질문들 첫 회였어요. 대패 삼겹살 자기가 개발했다고 사기치던 뻔뻔한 백종원이 주인공이라서 안 볼까 했는데 그래도 손석희 선배에게 방송 보지도 않고 잘 봤어요 라고 카톡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참고 봤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방송에서 자기 회사의 가맹점주들을 심각하게 대놓고 모욕하는 원맨쇼를 하는 겁니다. 자, 뭐라고 했느냐? 같은 라면이라도 끓이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다. 아니 그 맛을 균일하게 잡는 게 자기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거 도와달라고 가맹비, 로열티, 교육비, 인테리어비 왕창 내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다 점주 탓이래요. 죽어도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합니다. 뭐 저런 푸차 본사 사장이 있나 기가 막혔는데 결정타를 날립니다. 문제 제기한 연돈볼카치 8개 가맹점을 제외하고요. 나머지 매장 점주들은 신났다. 매출이 더 올랐다. 화제가 되니까 와서 먹어보고 단골이 더 생겼다. 아, 이 인간은 정말 최악이구나. 나머지 매장 점주들은 신났다. 저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이건 인간에 대한 연민을 조금이라도 가진 자라면 절대 내뱉을 수 없는 잔인한 멘트입니다. 백종원이 그때 질문들 나온 이유가 뭐예요? 연돈볼카치 사태 때문에 논란이 돼서 나온 거잖아요. 시장에 먹히기 어려운 아이템을 내세워가지고 무분별하게 가맹점 모집했다가 단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폐업해서 눈물을 흘리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프랜차이즈 대표라는 작자가 나머지 매장 점주들은 신났다? 이게 백종원입니다. 단기간에 50개 가까운 매장이 폐업했어요. 그 모든 가정이 경제적으로 줄초상이 난 겁니다. 거기다 대놓고 대표가 나머지 매장 점주들은 신났다? 이건 사람이 할 말이 아니죠. 바로 그 순간 제가 오래전 목격했던 사회적 대참사가 떠올랐습니다. SBS가 만든 사회적 대참사. 해결 돈이 보인다입니다. 방송 보고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했다가 수많은 가정들이 무너졌어요. 수준 미달 푸차들이 돈만 내면 대박집으로 나왔습니다. 대부분 망했습니다. 근데 이런 건 뉴스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한 가정 한 가정이 뚝다방 프랜차이즈 본사들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전세 사기 같은 다른 사회적 참사보다 피해 규모가 훨씬 크고 지금도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사회적 경제적 대참사입니다. 이건 가맹사업법 엄격하게 개정하면 상당 부분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국회의원들 이런 거 안 해요. 조정해야 될 이해관계자가 많고 폼이 안 나거든요. 가맹사업법 개정은 인기 없어요. 그런 거 뉴스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안 합니다. 요즘 저에게 무슨 연락 오는지 아세요? 국회의원들이 백종원 방지법 같이 만들재요. 이분들은 그냥 뉴스에 나오고 국감 스타 되고 다음 선거에 이기고 이런 거 외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맹사업법을 방치해가지고 퇴직자, 창업자 등쳐먹는 푸차 사기꾼들의 천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은 한 해 100만 사업자가 폐업하는 대폐업 시대입니다.
지금까지 푸차 감행했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망했는지 알 수도 없어요. 이건 통계도 없습니다. 그분들은 그냥 자책합니다. 속은 내가 바보지. 백종원은 이런 푸차 피해자분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린 거죠. 나머지 매장 점주들은 신났다. 그냥 양심의 가책도 없고 무책임하고 타인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백종원은 그날 MBC 방송에 나와서 저에게 버튼을 누른 거예요. 이걸 세상에 널리 알리라고. 어떻게 그냥 모른 척합니까? 먼저 프랜차이즈를 집중적으로 취재했던 한길의 유선희 기자를 초청해서 영상 2편을 찍었어요. 그런데 바로 백종원 TV에서 반격 영상이 나와요. 연돈 볼카츠 설명드리겠습니다 라는 영상인데 백종원이 나와서 또 억울하다며 시종일관 거짓말을 해요.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또 언론사 기자라는 사람들은 팩체크도 안 하고 수십 개의 기사로 백종원의 억울함을 대변해 줍니다. 우리나라 기자들 한심해도 정말 한심합니다. 아무 생각도 없고요. 검증도 없어요. 양복 입고 명함 들고 다니면서 월급만 잘 나오면 땡이에요. 백종원 기사는 그렇게 막 찍어내면서 백종원 속마음이 뭔지 알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항에 단 한 명도 안 나오잖아요. 조회수만 빨면 땡입니다. 그런 자들이 쓴 거짓 기사를 보고 대중들은 또 연돈 볼카츠 폐업 점주들을 모욕해요. 누, 칼, 협 나오죠. 누가 프랜차이즈 하려고 칼 들고 협박했나. 저는 그런 댓글 단 사람들 전부 다 백종원에게 창업 당해봤으면 좋겠어요. 바로 백종원 TV의 거짓말에 대해 팩체크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백종원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다. 그 영상 올린 게 작년 여름입니다. 그 이후 백종원의 모든 걸 알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머지않아 빛 가운데 모든 게 다 드러날 겁니다. 어둠의 백종원까지 말이죠. 작년에 MBC에 나와서 가맹점주들을 잔인하게 모욕하던 백종원을 볼 때 느꼈던 바로 그 느낌을 떠올리게 하는 이상한 기사가 하나 올라왔어요. 공익 묻지마 의혹 제기, 백종원 제국 흔드는 시추놀이, 연합뉴스. 기자 이름은 최원정, 최윤선입니다. 기사의 내용은 3가지입니다. 1. 놀이 문화가 된 저격성 민원이 많다며 백종원 제국을 걱정하기. 2. 방구석 백수가 스타 저격수로 등극했다며 조롱하기. 3. 민원인이 클릭 몇 번에 지자체, 경찰로 움직이는 걸로 효능감을 느낀다며 행정력 낭비라고 지적하기. 자, 기사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땅에서 석유를 파내는 것처럼 특정인의 과거 행적을 캐내서 민원과 신고를 넣는 인터넷 놀이 문화가 백종원 제국을 흔들고 있다. 이게 무슨 문제죠? 놀이건 소명이건 직업이건 위생 문제 지적하고 불법 바로잡는 건 권장할 일 아닌가요? 자, 이분들이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했는지 보자면요. 농지법 위반과 원산지 허위 표시 밝혀냈어요. 덥죽과 쫀득 고구마빵 허위 광고도 찾아냈어요. 지역 축제에서 생고기를 상온에 방치한 채 운반한 것도 잡아냈습니다. 만약 다른 식품 대기업이 이 정도 사고 쳤으면요. 회사 경영진과 관련자들 숱하게 잘렸을 거예요. 식품과 음식은 신뢰 기반 산업이에요. 그거 배신하면 누가 사 먹겠어요? 자, 더 있습니다. 비위생적인 지역 축제 조리 방법도 개선했습니다. 락카 묻어 나오는 산업용 그릴로 고기 굽는 거 적발했고요. 백종원은 세그라 문제없다던 농약통으로 사과 주스 뿌리는 것도 고발했어요. 이제 우리가 지역 축제에 가서 뭐 먹을 때 조금 더 안전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시간을 써가면서 마치 놀이처럼 세상을 좋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런 일을 하라고 월급 받는 기자들은 백종원 제국이 흔들리는 것만 걱정하고 있어요. 자, 좀 더 볼게요. 게시판엔 3월 13일 더본코리아가 지역 축제에서 농약 분무기에 사과 주스를 담아 살포해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자 일부 누리꾼이 백 대표가 고기를 구울 때 농약 분무기로 소스를 뿌리자고 아이디어를 내는 장면을 2023년 유튜브 영상에 찾아냈고 국민신문고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이다. 이건요, 커뮤니티에 모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역할 분담을 해서 밝혀낸 정말 아름다운 협업이죠. 이게 뭐가 문제죠? 기자가 백종원의 관점에서 글을 쓰니까 이런 기사 참사가 나는 거예요. 기자는 지금 백종원 제국을 흔드는 저 악의 무리들을 때려잡는 것만 생각해요. 이런 공익적 문제 제기로 우리 사이가 얼마나 더 좋아졌는지는 아무 관심 없어요. 자, 누리꾼들이 경쟁적으로 시추에 가담하며 스타 저격수까지 등장하는 모양새다. 농약통 백셰프라는 닉네임의 누리꾼은 지난 3월 28일부터 이달 6일까지 국민신문고에서 민원 72건을 제출했다고 스스로 인정했다. 이런 분은 정말 표창장 드려야 합니다. 이런 사람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더 안전해진 거잖아요. 자신의 시간을 공익을 위해 아낌없이 내주는 건 칭찬받을 만한 일이잖아요. 근데 최 기자는 뭐라고 썼습니까? 농약통 백셰프가 스스로 더본코리아 보유 주식도 없고 프랜차이즈 경험도 없는 집구석 백수라고 밝혔다. 이거 정말 악의적인 문장이에요. 저에게 친한 기자가 요새 뭐 찍으세요 물으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 자료만 보고 있어요. 촬영 안 들어가면 사실상 백수예요. 그러거든요.
그걸 듣고 최원정, 최윤선 기자는 기사를 이렇게 쓴 거예요. 김재환, 그는 PD 혹은 감독이라 알려졌지만 사실상 백수였다. 아니, 성경에 돌로 치라는 구절이 있다고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돌을 들고 길거리 나가가지고 내려칠 사람 찾고 있는 게 바로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문자적으로만 해석한 거예요. 이분 더본코리아 임원인데 농약통 100셰프로 이중생활하는 분일 수도 있어요. 저에게 제보하는 분들 중에서 더본코리아 직원들도 있거든요. 그분들도 DC인사이드 커뮤니티에 글 남깁니다. 그분들이 그럼 스스로 백수라 그러지 신분 제대로 밝히고 글 쓰겠습니까? 그걸 문자 그대로 버젓이 백수라고 기사에 실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 못 됩니다 라고 이미지에 흠집을 내는 거예요. 이건 그냥 기자가 모욕하려고 쓴 거예요. 백종원이 이걸 또 봤습니다. 백종원, 특정 네티즌 몇 명이 70여 건 민원, 점주까지 힘들어. 조선일보. 백종원은 농약통 100셰프는 악성 민원인 이렇게 프레임을 짰어요. 조선일보 기사 보면 기자간담회에서 백종원 이렇게 말합니다. 최근 특정 누리꾼 몇 분이 국민청원 민원을 70여 개 가량 올리면서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관계가 있던 지자체, 점주님들까지도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 아이고, 언제부터 자기가 점주 생각했다고 정말 기가 찹니다. 인천공항에서 백종원이 제게 그랬어요. 여기서 점주 이야기가 왜 나오냐. 그러니까 모든 민원이 다 증거가 있고 신고할 만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백종원은 아직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상업하기 전혀 안 됩니다. 백종원은 여전히 억울하답니다. 비저와치 김아름 기자가 따끔하게 지적했어요. 백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 민원을 넣은 게 아니라면 이는 회사 혹은 백 대표가 70여 개의 잘못을 했다고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김아름 기자처럼 백종원의 문제를 정확히 지적해주는 기자 찾기 어렵습니다. 자, 핵심은 이겁니다. 시가총액 4천억 원에 육박하는 코스피 상장 기업이 디스인사이드 커뮤니티 유저가 백종원 TV하고 지자체 축제 영상 일부만 보고도 72건이나 확실히 고발할 만한 소재가 보였다는 거예요. 경찰에서 현재 수사 중인 것만 14건입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거예요. 그동안 사업을 얼마나 엉망으로 해왔는지 알 수 있죠. 그럼 더본코리아와 백종원을 질타해야죠. 근데 연합뉴스 기자는 백종원 제국이 무너질까만 걱정하고 있어요. 이게 기자입니까? 아니면 더본코리아 홍보팀 직원입니까? 연합뉴스 기사에 카인 제자라는 분이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어이 기자 양반, 기자라는 직업은 특정인 특정 회사 홍보해주는 게 기자가 아니야. 파헤치고 감시하는 게 기자야. 근데 감시자들을 백수라고 지금 욕하는 거냐? 나 참 진짜 어이가 없네. 이럴 시간 있으면 더본코리아에 대해서 조사 좀 해. 기자라는 직업을 가진 당신 같은 사람들이 안 하니까 시민들이 대신 발벗고 나서는 거잖아. 카인 제자 댓글. 연합뉴스 최원정, 최윤선 기자는 이런 댓글 보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만약 100번 양보해서 진짜 백수라고 해도 백수는 공익을 위해서 민원 넣으면 안 됩니까? 기자들이 하면 취재고 커뮤니티 사람들이 하면 파묘입니까? 기자들은 저한테도 폭로라는 단어를 써요. 아니요, 이거 심층 취재입니다. 제가 기자들보다 10배, 20배, 30배, 100배 시간 더 많이 썼고 한 줄 한 줄 씁니다. 백종원 관련해서 기자들이 하는 일은 대부분 그냥 베끼는 거였잖아요. 제가 보기엔 취재력은 기자보다 커뮤니티 사람들이 훨씬 더 나아 보입니다. 백종원 관련해서 나온 기사들 상당수는 디스인사이드 유저들이 올린 게시물 가져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하고 유튜버들은 그냥 베꼈어. 조회수만 땡겼어요. 근데 저작권자 누군지 어디서 인용했는지 표기는 제대로 하고 베꼈습니까? 맨날 기사에는 이렇게 써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점점점 이렇게 쓰고 사진이나 자료 막 가져다 쓰고 그렇게 기사 만들어 놓고 뭐 백수, 파묘 이건 뭐 기자 정신까지 안 가도 기본 상도의가 없는 행동 아닌가요? 연합뉴스 기사는 이 부분도 아주 이상합니다. 논란에 휩싸인 유명인을 개장한 누리꾼들의 저격성 민원 신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개그맨 이진호의 불법 도박 논란과 가수 송민호의 사회복무요원 부실복무 의혹 등도 비슷한 경로를 거쳐 수사 대상이 됐다. 이상하지 않나요? 이건 마치 이진호와 송민호가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민원 신고에 당한 것처럼 기사를 썼어요. 이에 대해 아이디 한심한혜님은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진호, 송민호가 밝혀진 거 아니냐. 쟤들은 놀이로도 저러는데 그게 직업인 기자 니들은 도대체 하는 게 뭐냐. 일반인들의 시간 들여 파놓은 거 베껴서 그냥 글로 옮겨 적기만 할 거면 AI 쓰지. 니들한테 월급 왜 줘야 하냐. 한심한의 댓글. 아니 어떻게 연합뉴스 최원정, 최윤선 씨보다 댓글 쓰는 네티즌들이 더 기자 같습니까? 근데 이 기사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바로 전문가 인터뷰입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공익신고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민원 접수와 고발이 일종의 놀이문화로 변질된 측면도 있다고 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확실한 근거가 없으면 그만큼 진위를 가리는데 치안력이 낭비되는 셈이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 인터뷰를 보는 순간 느낌이 딱 왔어요. 이건 조작이다. 인터뷰로 장난쳤구나. 왜냐면요, 이 교수님들 무척 합리적인 분들이에요. 무슨 내용인지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인터뷰했으면 절대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 아닙니다. 교수님들께 전화를 드려가지고 확인해 봤어요.
안녕하세요. 전북대 사회학과 설동훈 교수님이시죠? 저 트루마쇼 김재환이라고 합니다. 그 연합뉴스와 인터뷰한 것 때문에 좀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이 사안이 사실 확실한 근거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고발이 일종의 놀이문화로 변질된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게 적절한가요? 교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거에 대해서 논평을 했을 뿐입니다. 제가 그 사안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설동훈 교수님은 농약통 백셰프가 무슨 민원을 제기했는지도 모르셨고요. 그 민원이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제기됐다는 것도 모르고 계셨습니다. 사명감으로 하건 직업으로 하건 놀이로 하건 이게 뭐 문제가 되는 게 전혀 없는데 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조사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은 그냥 일반적인 악성 민원에 대해서 얘기하실 뿐이에요. 근데 그 인터뷰 멘트를 농약통 백셰프의 정상적인 민원 뒤에 붙여가지고 교수님의 발언 취지를 조작한 거예요.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님께도 확인해 봤습니다. 어제 그 교수님 그 연합뉴스 기사를 봤는데 이게 좀 의아해가지고 확인 때문에 전화를 드렸는데요. 교수님은 이게 공익제보라고 생각하시나요? 악성 민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내가 구체적인 백종원지 사건 관련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사회에 고소 고발이 굉장히 지나치게 남발되고 있는데 그건 당연히 치안력의 낭비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걸 갖다가 기자가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특정 사건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국대 곽대경 교수님도 어떤 민원인지 근거가 확실한지 전혀 모른 채 그냥 일반적인 악성 민원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거예요. 그걸 농약통 백셰프에 대한 인터뷰인 것처럼 연합뉴스 기자가 조작한 겁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절차만 봐도요. 공무원 한두 명이 민원 72건을 다 처리한 게 아니에요. 국민신문고에서 각 중앙부처나 지자체로 뿌려주고요. 지자체는 또 담당 과별로 뿌려주니까 민원 처리 담당 공무원들이 다 다릅니다. 증거사진하고 법규 위반 사항을 조목조목 정리해서 신고했거든요. 공무원들의 일을 덜어주니까 크게 부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연합뉴스는 이 민원을 담당한 공무원 인터뷰는 들통날까봐 아예 안 하잖아요. 인터뷰를 안 해요. 이건 미리 답을 정해놓고 말도 안 되는 논리 전개하다가 전문가 2명 인터뷰 취지를 왜곡해서 버무린 연합뉴스 기사 참사입니다. 근데 왜 이런 엉터리 기사가 나왔냐? 최원정, 최윤성 기자가 백종원만 만족시키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최원정 기자에게 기사를 왜 이렇게 썼는지 물어봤습니다. 네, 최 기자님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저는 트루마쇼 김재환이라고 합니다. 예, 피디님, 예, 안녕하세요. 기사 보다 보니까 제가 조금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전화를 드렸어요. 뉘앙스가 공익제보가 아니라 악성 민원인인 것처럼 묘사를 해놓으셨어요, 기사에. 아니면 공익제보라 생각하시나요? 악성 민원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기사에 나오는 그대로죠. 뭐 저희가 뭐 거기에 대해서 따로 평가하거나 그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또 뭐 말씀드리고 그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예, 죄송합니다. 통화하고 나서 최원정 기자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감독님, 방금 통화했던 연합뉴스 최원정입니다. 늦은 저녁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 초상과 음성이 감독님 영상에 사용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 분명히 밝히려 문자 드립니다. 제가 답을 했죠. 음성 변조를 원하며 미리 얘기해 주십시오. 인터뷰에게 의도와 맥락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고 자의로 잘라 붙였던데 이거 소송당할 수도 있겠던데요. 아무튼 잘 대응하십시오. 변호사님이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기사에 기자 실명과 얼굴이 나오니까 기사를 비판하면서 초상과 이름을 공개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다. 다만 음성은 요청이 없어도 변조해 주는 게 좋겠다. 얼굴과 이름이 다 나오는데 음성 변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일단 변호사님 말씀은 무조건 잘 따르는 게 좋습니다. 자, 자기가 쓴 기사조차 제대로 설명을 못한다? 그건 기자가 아니죠. 한국기자협회 실천 요강을 보면요. 윤리 강령을 회원들이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실천 기구로 협회 내의 윤리위원회를 별도 규정에 따라 구성 운영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국기자협회 요구합니다. 연합뉴스 최원정, 최윤성 기자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주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백종원의 나팔수들이 김재환은 사이버 레카다라는 프레임을 들고 나왔어요. 스타뉴스 김나라가 먼저 총대를 맸습니다.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사이버 레카의 뒤통수 맞은 백종원 결국 폭발. 갑질제기 PD와 4시간 대화 나눴건만. 스타뉴스 김나라. 김호중 비판이 갑질? 4시간 대화 왜곡. 백종원 사이버 레카에 당했나? 직격 인터뷰 오센 연휘선. 스타뉴스 김나라 악명이 높죠. 사람들 괴롭히는 쪽으로 아주 유명해요. 연예인들 많이 죽여본 솜씨예요. 다음에 머니투데이 홍 회장 만나면 물어볼 거예요. 스타뉴스 김나라가 나를 사이버 레카라고 하던데 동의하냐? 자, 근데 봅시다. 보통 이슈 쫓아가는 유튜브 채널들은 백종원 영상을 하루에 1개씩 올렸어요. 종편들도 최근 6개월 동안 자체 유튜브 채널에 백종원 영상을 각각 수십 편에서 100편 가까이 올렸습니다. 근데 저는 작년 7월부터 10개월 넘는 기간 동안 백종원 관련 영상 딱 8개 올렸습니다.
근데 왜 많이 올린 것 같냐? 베끼기 영상이 아니라 오리지널 컨텐츠고요. 가장 아프게 백종원을 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백종원의 푸들들이 부들부들 떨며 일어난 거예요. 작년 7월부터 백종원 분석하는데 제작비를 얼마나 썼겠습니까? 제가 몇 명이나 만났을까요? 인천공항 취재만 봐도요. 외부 촬영 감독 2명, 우리 회사 PD 3명, 렌트카, 차량 기사님이 잠복해서 콘텐츠 만들었어요. 이거 돈 되는 취재 아니에요. 인건비라도 나오겠습니까? 자기 돈 쓰가며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레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스타뉴스 김나라, 오센, 연희선이 사이버 레카 어쩌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저건 기사가 아니라 백종원에게 바치는 푸들의 배설물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백종원이 제일 신경 쓰는 일 가운데 하나가 기자들 관리하는 겁니다. 이건 역사가 아주 오래된 일이에요. 백종원 아지트가 있어요. 옛날 다른 건물 3층에 있다가 지금 뭐 집 근처에 있는 2층으로 옮겼어요. 기자들 초청해가지고 음식도 만들어주고 사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매체 연예부 기자들 전체를 초청해가지고 음식도 만들어줬어요. 백종원과 사적인 관계를 가지면요, 기자들 홀랑 다 넘어갑니다. 한경닷컴, 한국일보, 오센, 뉴스완, 스타뉴스, 연합뉴스 등 최근 백종원의 스피커로 나서서 어이없는 기사 생산한 매체들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불같이 화를 낸 이유가 있어요. 뉴스 스탠다드가 그따위라면 그냥 내가 다 버리세요. 문제의 오센도 백종원 대변인으로 나선 이유가 있어요. 오센에는 백종원과 아주 친한 손남원이 있거든요. 나중에 시간 나면 제가 손남원은 따로 한번 다룰게요. 그러니까 백종원을 향한 용비 어천가 보면 아주 가관입니다. 닭살이 그냥 막 돋아올라요. 한국일보와 연합뉴스는 좀 안타까워요. 거기 제가 아는 좋은 기자들 참 많거든요. 근데 백종원 앞에만 서면 이상한 기사를 쏟아내요. 한국일보와 연합뉴스는 감사실에서 조사해야 합니다. 도대체 어떤 커넥션이 있기에 우리가 백종원을 다룰 때면 이런 조작이나 저질 기사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감사해야 합니다. 만약 사장이 그거 시켰으면 노조에서 문제 삼아야죠. 그게 노조지. 오센 김채연이 쓴 글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김지한 감독의 백종원 때리기가 오히려 더본코리아 가맹점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제 가맹점주 뒤에 백종원을 숨기겠다, 이런 오센의 의도가 보이죠. 제가 인천공항 기습 인터뷰 안 했으면요, 백종원이 사과했을까요? 처음엔 50억만 상생기금을 약속했어요. 농약통이 새거라 문제없다는 백종원 대표 말에 국민적 공분이 일었어요. 이런 잠재우기 위해서 추가로 250억을 더 내놓았어요. 그러니까 인천공항 인터뷰 때문에 사과 영상과 300억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건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300억 낸다고 해놓고 납품업체, 협력업체들 목조르기에 들어갑니다. 재무제표 숫자는 그럴듯하게 만들어야 되고 가맹점주 위해서 300억은 내놓겠다고 약속했고 방법은 납품업체 쪼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곰팡이 떡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상황이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주주, 가맹점주, 납품업체, 소비자 모두의 이해관계가 충돌해요. 이거 조율해서 균형점을 찾는 게 경영자예요. 프랑스 리옹에 가서 고기 써는 게 경영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백종원은 게임만 열심히 해요. 백종원과 게임 열심히 하는 자가 더본코리아 실세입니다. 거기 맨파워 수준 암담합니다. 현금성 자산 그렇게 쌓아두고도 인재 채용에는 인색해요. 인적 자원으로 보면 이건 시총 4천억 원짜리 코스피 상장사가 아니에요. 투자자들은 참고하십시오. 백종원은 상생자금 300억 선언으로 위기를 넘기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제 출연이 아니라면 누군가는 300억의 뒷감당을 해야 합니다. 주가 방어해야 하니까 재무제표 망가지게 둘 수는 없잖아요. 이해충돌 문제와 납품업체 착취 문제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내부자들 증언 토대로 한번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아무튼 300억 내놓겠다고 한 백종원의 속은 쓰리겠지만 가맹점주들에게는 뭐 일단 잘된 일이죠. 근데 가만히 있는데 300억이 나왔나요? 아니요. 핵심을 찔러 비판하고 공항에서 질문했기에 나온 겁니다. 이게 언론의 역할이에요. 제보를 받습니다. 백다방에서 곰팡이가 핀 가바바발떡을 구매하신 분들은 백갑@gmail.com으로 연락 주십시오. PAIKGAP@gmail.com입니다. 백종원이죠. 갑, 슈퍼갑 @gmail.com입니다. 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5월 3일 구매자, 그리고 서울대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5월 17일 구매자도 찾고 있습니다. 제보를 받는 이유는 피해자가 더 있고 더본코리아의 처리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더본코리아와 합의를 본 분도 제보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백종원이 관리하는 언론 매체가 어디인지 파악하고 백종원과 친한 기자들이 어떻게 프레임을 짜는지 모르고 수비적으로 임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영상부터는 천천히 제 페이스대로 공적인 문제 제기를 시작하겠습니다.